휘발유 시즌2 99도의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주랑 주제가 좀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요. 우리의 초심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이 테이블에 앉아있는지,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연극을 해야 되는지 좀 곱씹어보는 과정을 이번 주에도 한번 해볼까 해요.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. 우리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. 뭘까요? 노잼이다? 30대? 노잼인 건 인정 못하겠고 여기서 제일 재미없으신 것 같은데? 우린 30대고 그쵸? 30대죠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지방 출신이다? 맞아요. 그것도 있죠. 아주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. 저는 여기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. 다 비전공자다. 맞아요. 네. 네. 오늘 그 지점을 잡아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비전공자로서 어떻게 연극을 하게 됐는지. 근데 사실 저는 비전공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연극을 해서 제가 올해로 이제 연차로 따지면 한 13년 차가 됐고 만 한 12년 차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제가 연극 12년 차 비전공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이상하잖아요. 이제 하지만 네. 대학을 연영과 이런 걸 한 게 아니니까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떠나올 때만 하더라도 연극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. 뭐 연극영화과를 진학하면 좋겠지만 제주도에서는 사실 선택지에 없었어요.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. 무조건 이제 공부를 해서 서울 안으로 들어가라. 이런 교육 분위기가 있었거든요. 전국 그 수학 능력 평가 평균 1위가 제주도더라고요. 네, 뭐 매년 학구열이 진짜 엄청난 곳인 것 같아요. 매년 막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학구열이 굉장히 높긴 해요. 그러면 제주도에도 대학은 있잖아요. 네. 그 대학에는 연영과가 없어요? 없어요. 미술대학교, 음악대학교는 있는데 연극, 영화 관련된 학과는 없죠. 그래서 저는 그 연극영화과라고 있는 게 사실은 제가 연극을 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야 연극영화과라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됐던 거죠. 물론 뭐 제가 학창시절에 그걸 알았고 할 수만 있었다면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했었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라 저도 이제 막 공부를 하긴 했죠. 근데 결국 뭐 대학을 안 가셨잖아요. 네, 뭐 대학 떨어져서 안 간 거고요.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제주도에서 누리지 못하는 문화생활 같은 것도 서울 가면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대학은 등록해놓고 열심히 놀아야지.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제주도에서는 일단 서울만 가봐라. 내가 가서 끝내주게 놀아버릴 테다.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. 저는 막 그때 락 음악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뭐 홍대 클럽이나 이런 데도 되게 가고 싶었고. 머리 길었던 거 아니에요?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. 그 꿈은 또 좌절이 됐어요. 대학 떨어지면서. 그래서 집에서는 재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진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. 진짜 2번은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히나 제가 서울 가서 놀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안 됐던 것 같아요. 너무 슬프다 갑자기.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? 정확하게 뭘 잘할 수 있고 뭘 해야겠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탐구의 시간으로 한 1년여를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막 체험했었죠. 시간이 흘러 이제 군대를 가서 제가 운전병을 했었거든요.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단 말이에요. 그 대기 시간을 그냥 낭비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월급 받으면 책 사서 책을 봤어요. 차 안에서. 네. 이렇게. 그리고 또 부대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막 책 빌려가지고 대기 시간 동안 읽고 뭐 쉬는 시간 때 읽고 군 생활할 때 별명이 책벌레였거든요. 그래서 뭐 제가 사놓은 책들을 뭐 선임이나 후임들이 빌려가기도 하고 매 휴가 때마다 그 짐을 싸들고 오면은 어머니께서 책 좀 그만 사라고 제발 집에 놀 데도 없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. 나름 알차게 보냈어요. 뭐 군 생활 동안 거의 한 600권에 가까운 책을 읽고 제대를 했으니까. 근데 그 가운데에 희곡 서적이 있었어요. 셰익스피어, 안톤 체홉이 있었고요.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즌 1에서 얘기를 했었던 헨리 깁센, 인형의 집 그 희곡이 있었고, 그리고 희한하게 부대 도서관에 스타니슬랍스키 배우 훈련이 있었어요. 왜 있었는지는 진짜 미스테리인데 그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그걸 읽었는데 이 배우라는 것이 이제 스타니슬랍스키가 정의하는 배우, 그리고 배우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, 그리고 배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그 이론서에 적혀 있잖아요. 그걸 보니까 굉장히 흥미가 생기더라고요. 내가 갈 길은 연극이다 이렇게 정하고 나왔죠.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. 그래서 제대 후 1년 정도 미천을 마련해서 무작정 상경을 한 거예요, 저는.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연기학원을 등록하고. 근데 사실 연기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게 연극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.
뭔가 이제 방송 연기, 그리고 뭔가 개인기 개발. 이런 쪽으로 좀 그걸 학원에서 개인기도 네, 가르쳐요? 개인기도 가르쳐요. 근데 사실 저는 그 방향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래서 그 연기학원 잠깐 다니다 나와서 극단에 들어가게 됐었던 거죠. 처음에는 인천에 있는 극단에서 배우로 좀 활동을 하다가 그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와해가 된 뒤에는 제가 대학로로 넘어와가지고 그냥 문을 두드렸죠, 그냥. 시켜달라고. 그래서 극단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. 처음에는 스텝이나 뭐 조연출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, 그러니까 우연치 않은 기회로 빵꾸난 역할을 땜빵으로 때우게 됐어요. 네, 그때부터 이제 약간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? 막 그러니까 근데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. 네, 제가 그래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정말 대단하잖아요. 몰래 막 약탄 거 아니에요? 그런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조연출로 그 작품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 맡았던 역할을 원래 하려던 배우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하차를 하게 되는 거죠. 이 연출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, 야, 너 조연출이니까 내용 다 알잖아. 해! 해서 그냥 된 거예요. 그래서 공연 올리기 한 열흘 전에 그 배역을 맡아서 열흘 동안 거의 막 선배님들 바지가랑이 붙잡고 저 좀 살려달라고, 그래서 맨날 연습 끝나가서 남아가지고 연습하고, 그때 당시에 체중이 빼짝 말라했던 그 사진. 네. 64kg, 65kg 뭐 이렇게 그때 됐었어요.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. 그래도 이제 그 공연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배우 생활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거의 드라마 아니에요? 그러게. 대학로 배우의 성공 스토리 이런 거. 뭐 성공을 하진 않았죠, 제가. 여전히 비실비실 되고 있긴 한데, 그래도 이제 배우라는 역할에 대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?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지방 출신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배도 없고 뭐 백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봤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. 그걸 적용을 하려고 하면 무대로 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무대로 가려고 하면은 극단으로 가야 한다. 그래서 무작정 이제 극단을 들어가서 제 연기 생활을 시작했었던 거죠. 좀 무모했지만 또 용감한 선택이기도 했네요. 근데 진짜 이렇게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 게, 저도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. 그게 정말 최대의 난제 같아요. 비전공자들이 제일 어려운 건 다른 그 무엇보다 시작!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교대를 가서 선생님이 됐잖아요. 근데 그 전에 이제 교대에서는 제가 학교에 마음을 붙이지 못해가지고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서 거의 진짜 영어 동아리에서 살다시피 했었거든요. 그때부터 연극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. 저도 같은 의도로 서울로 가야겠다. 이래서 시험을 서울로 임용고시를 쳐가지고 어떻게 합격이 됐어요.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할 때 직장인 극단에 들어가서 한 1, 2년 정도 같이 공연도 하고 했었거든요. 교사랑 병행을 하면서. 네네. 네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교사도 너무 안 맞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을 그만둔 다음에는 정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죠. 맞아요. 엄청 막막해요, 사실. 네, 진짜 뭐 갑자기 대학로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느 문을 두드려야 되냐고요. 무수히 많은 문들이 꽁꽁 숨겨져 있죠, 사실. 그러니까요.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도 방송 연기 학원을 등록을 했었어요. 결국 첫 시작은 네, 방송 연기 아무래도 학원이 이제 되는군요. 가장 쉬운 시작점인 것 같아요. 다행히 이제 저는 방송 관련을 배우기도 했지만 학원에서 이제 연극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같이 모여서 막 공연도 올리고 막 그런 걸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연극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극단에 들어가야겠다. 어떻게든 들어가야겠다. 그래서 막 찾아보고 있던 와중에 알게 된 분이 99도라는 극단이 되게 괜찮은 극단인데 요즘에 사람을 모집한다더라. 그래서 그러냐. 그래서 이분이 추천해 주시니까 어쨌든 일종의 검증이 된 거잖아요. 그래서 면접을 이제 보러 갔죠. 계시더라고요. 대표님이 1대1로 면접이라기도 그렇고 경청을 했어요. 가서 그냥 대화죠. 네,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아. 질문을 하기보다 본인 얘기 더 많이 하지 않았어요? 맞아요. 그러니까 경청을 했어요, 진짜.
그렇게 하다가 질질 끄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뭔가 답변을 해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다. 그래서 우리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? 시간을 좀 드릴까요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요, 저도 하겠습니다. 바로 그래가지고 그럼 내일 모임이 있으니까 나오세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99도와 함께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죠. 그때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긴 했었죠. 반기마다 한 번씩. 근데 지금에는 그렇지 않고 있고,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함께 어울려서 뭔가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면 월급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하긴 했는데 사실 그게 잘 되진 않았어요. 네, 저희 극단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연극을 정말로 사랑하고 열심히 잘 하지만 다른 경험도 풍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연극에 좀 연결시켜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원했었던 거잖아요. 지속 가능한 연극을 하려면 사실 그런 다른 재주들이 많이 필요했죠. 근데 또 극단이 아니어도 뭔가 배우로서 성장을 하려면 좀 다른 경험이 많은 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특히 진짜 직장 경험, 직장 생활 경험 이런 것도 도움되고. 이제 기획님께서는 의사를 하시면서도 연극을 하시니까.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되게 두 분에게 막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. 제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오히려 극단에 완전히 투신하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 스스로 느낄 때도 있고, 그렇다고 뭐 본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참 어려운데, 근데 이게 되게 오랜 꿈이긴 했어요. 저도 막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 연극 동아리를 할 만큼 연극을 너무 사랑했고, 의사가 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으니까 의사가 돼서 서울에 내 연극 동아리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활동을 하면서 그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또 활동하시는 극단이 있었고, 그거 하면은 의사 하면서도 이렇게 1년에 한두 편은 공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, 약간 이런 막연한 꿈이었거든요.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홍 대표를 만나게 되면서 상담 멤버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저도 사실 평생 하고 싶긴 했어요. 꾸준히. 근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다 직장인으로 구성된 그런 뭐 동문 연극회에서 활동하는 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분들도 다 생업이 또 따로 다 있으시니까.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던 찰나에 옹 대표가 본인 또래의 청년 배우들과 극단을 만들고 싶다. 그리고 어렵긴 하지만 1년에 한 4편 정도는 꾸준히 제작을 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1년치의 이런 청사진을 좀 보여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팀으로 같이 하고 싶다.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하게 됐죠. 같이 하면서 기획적인 일에 제가 좀 재능이 있고 좋아한다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요새는 그 부분을 재밌게 하고 있어요. 특이한 사람들만 남게 된 것 같아요. 의사를 하다가 연극을 하시는 분, 물론 뭐 같이 하시지만 교사를 때려치고 연극을 하고, 저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연극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에 어떤 경험을 가져와 봐야겠어 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비전공자들이 연극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.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면 동기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해서 좀 더 주위에 인맥이 많을 텐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점은 좀 아쉽기는 해요. 맞아요. 제가 한참 연극을 할 때도 앞선 한 1, 2년 차 할 때는 진짜 아무도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의 한 연극을 12년 정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이제 스태프분들, 그 배우들이 있어서 뭐 가끔 만나기도 하고 뭐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땐 진짜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. 뭔가 학교를 한번 시험을 쳐서 들어가 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 스승님이 계시는데 스승님이 대학 가가지고 연극 배우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. 그냥 잘 살면 연극 잘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. 나는 막 학교 가가지고 훈련도 막 하고 싶고 동기들이랑 부대끼면서 뭐 연극에 대한 토론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가 없었거든요. 다 나이 많이 차이가 나는 선배님들이랑 선생님들 밑에서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들으니까 제가 그거를 헤아릴 재간이 없던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느 정도 조금 알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. 이제야 어렴풋이. 이제야 어렴풋이. 아직 다 헤아리진 못했지만 마치 그거 같아요. 의대 공부를 약간 콩나물에 물 주는 거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때 들었던 그 선생님들과 스승님들의 인생이 담긴 말씀들이 남아서 지금의 홍 대표가 된
게 아닌가.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배우 훈련이나 신체 훈련, 뭐 발성 훈련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, 그냥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 그리고 항상 탐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네 뒤통수에 켜켜이 그런 게 쌓여. 뒤로 쌓인다. 쌓여. 그리고 너도 모르게 그걸 꺼내서 막 쓰고 있어. 그럴 때가 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좋은 스승님이시네요. 네,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책 읽기를 게을리하잖아요. 물론 지금 요새는 잘 안 읽고 있지만 진짜 책 많이 읽었고 그리고 항상 경험하고 뭔가 어디 가서 내가 보고 배울 게 없을까라는 것들을 항상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연극을 만드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내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죠. 근데 또 요새 연예계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진짜 착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사는 것도 배우에게 되게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. 연기를 아무리 잘하고 외모가 아무리 빼어나고 해도 그 사람의 인성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그게 발목이 잡히는 것 같아서 잘 살라는 말이 아마 네. 그런 뜻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사실 친구들이 없다는 건 조금 힘들긴 뭐 여러분이 옆에 계시지만 그래도 한창 막 연극에 막 몰입하고 막 맨땅에 막 머리를 박고 있을 때는 정말로 친구가 좀 소중하긴 하더라고요. 네. 다른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랑 이 캐릭터를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런 점이 아쉽죠. 저희가 관객 동원 역은 좀 있잖아요. 그렇죠. 오히려 저는 뭐 교수님들이나 막 의대 친구들이나 대학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이 많이 보러 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뭔가 확장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작품을 쓸 때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. 밥상머리를 쓸 때도 캐릭터에 의사 캐릭터가 있었는데 항상 옆에서 병원에서는 이래 라는 것들을 듣게 되고 정형외과 전공의로 캐릭터를 딱 설정을 하니까 저도 이제 막 계속 묻게 되는 거죠. 정형외과 전공의는 어떻게 살아? 주변에 친구들도 있으니까 친구들의 생활들도 계속 수집을 하게 되면서 우찬이는 제 변호사 친구를 보고 떠올린 캐릭터고 굳이 뭐 취재를 다니지 않아도 옆에서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제 스스로 공부가 되고 취재가 되더라.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었어요. 왜 그 밥상머리 여자분도 쓸 계획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때 한 캐릭터 교사로 넣어주세요.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어느 곳에서는 연극을 하고 싶은데 연극을 어떻게 해야 돼? 라는 것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세요? 라고 방법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. 각각의 방법이 있고 없죠. 예, 정해진 방법은. 결국에는 잘 살아야 되지 않나. 저는 근데 우리 오늘 대화에 이런 의의도 있는 것 같아요. 비전공자로서 연극을 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.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? 어쨌든 저희 지금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. 저희 99도의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